마을 어귀엔 아직도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이 늙어도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아도 물레방아만큼은 늘 같은 소리를 냈다. 철벅, 덜컹, 철벅, 덜컹.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흔들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 같기도 했고, 한 번 어긋난 인연도 언젠가는 다시 원을 그리며 마주치게 된다는 예언 같기도 했다. 경상도 산골짜기 작은 마을 상두리 사람들은 그 물레방아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봄이면 모내기를 하며 듣고, 여름이면 빨랫감을 헹구며 듣고, 가을이면 벼를 말리며 듣고, 겨울이면 장작을 패며 들었다. 그리고 그 물레방아 곁에는 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복순이. 젊은 시절 상두리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여자.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되고 말할 때마다 사람 마음을 툭 건드리던 여자. 그리고 오래전 마을 청년 하나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긴 여자. 그 청년의 이름은 만수였다. 만수는 쉰둘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논두렁 하나쯤은 단숨에 뛰어넘던 사내였지만 이제는 허리가 조금 굽었다. 손등엔 핏줄이 굵게 솟고 얼굴엔 햇볕과 세월이 함께 새긴 주름이 깊었다. 그는 장가를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말했다. 눈이 높아서 그렇지. 젊을 때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그런 기다. 아이고, 일만 알지 여자를 모르니 저렇채.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다. 이유를 다 알았기 때문이다. 복순이가 떠난 뒤였다. 20살 무렵 만수와 복순이는 물레방아 옆에서 자주 만났다. 만수는 논의를 마치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 그쪽을 지났고 복순이는 빨래를 하러 간다며 더디게 걸었다. 둘은 별말도 하지 않았다. 왔나. 와침더. 물 찹제. 그래도 시원합니다. 그게 전부인 날도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 몇 마디가 하루 종일 가슴을 데워줬다. 마을 사람들은 둘이 결국 혼이 날 거라고 믿었다. 심지어 동네 점쟁이 박씨 할매도 장독대 앞에서 혀를 차며 말했다. 저 둘은 눈빛이 벌써 부부 눈빛이라. 시간 문제지. 그런데 시간 문제는 맞았지만 모두가 기대한 쪽은 아니었다. 복순이 아버지가 갑자기 빚을 지며 집안이 무너졌다. 쌀값은 들쭉날쭉했고 아래 동생 둘은 학교에 다녀야 했고 어머니는 병약했다. 결국 복순이는 읍내 방직 공장으로 돈을 벌러 떠났다. 처음엔 몇 달만 있다 온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이 됐다. 편지가 두어 번 왔다. 만수는 그 편지를 손때 묻도록 읽었다. 건강하이소. 농사 잘 되길 빕니다. 어머니 약값이 많이 듭니다. 편지엔 늘 가족 걱정만 있었다. 자기 마음 얘기는 한 줄도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이 돌았다. 복순이가 도시에서 시집을 갔다는 소문이었다. 상두리는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번지는 속도가 장마철 개울물보다 빨랐다. 아무도 정확히 본 사람은 없는데 다들 정확한 척 말했다. 남편이 공장 반장이라 카더라. 서울 쪽으로 갔다 카더라. 잘 산다더라. 만수는 그날 저녁 물레방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복순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정말 단 한 번도. 세월이 흘렀다. 만수는 아버지 논을 이어받아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 병수발을 하다 떠나보냈고 작은 누이 혼수까지 챙겨 시집 보냈다. 그 사이 마을은 많이 변했다. 초가지붕은 슬레이트로 바뀌고 소달구지는 경운기로 바뀌고
동네 청년들은 하나둘 서울로 떠났다. 그러나 만수는 떠나지 않았다. 왜 도시 안 가노? 친구 춘배가 막걸리 잔을 들고 물으면 만수는 늘 비슷하게 대답했다. 나는 흙냄새가 맞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흙냄새가 맞는 것도 맞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돌아와 자기를 찾으면 그때 마을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해 가을이었다. 벼가 누렇게 익고 저녁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을 무렵 상두리 버스 정류장에 낯선 여자 하나가 내렸다. 낡은 보퉁이 하나, 검은 고무신, 발엔 회색 저고리. 그리고 한눈에 봐도 오래 고생한 얼굴. 처음 그녀를 알아본 건 슈퍼집 순덕 아주머니였다. 어머나 복순아. 여자는 한참을 멈춰 서 있다가 천천히 웃었다. 예, 저 복순이 마심더. 마을이 뒤집혔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모두들 웅성거렸다. 어디 갔었는지, 왜 이제 왔는지, 남편은 어찌 됐는지, 자식은 있는지, 가진 돈은 있는지. 복순이는 질문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웃기만 했다. 그러다 아주 짧게 말했다. 그냥 집에 좀 오고 싶었심더. 그날 저녁 이 소식을 들은 만수는 호미를 놓쳤다. 툭! 쇠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그는 한참 동안 허공만 봤다. 기쁜지, 화가 나는지, 서운한지, 그리운지 자기 마음도 분간할 수 없었다. 춘배가 달려와 헐레벌떡 말했다. 야, 니 들었나? 복순이 왔다. 만수는 태연한 척했다. 오면 오지. 야, 이 자스가. 니 지금 손 떨리는 거 안 보이나? 농사 짓다가 피곤해서 그렇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선 개 짖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멀리 물레방아 도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20살 만수의 심장이 쉰둘 몸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만수는 일부러 일찍 물레방아 쪽으로 갔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속셈은 하늘도 땅도 다 아는 법이었다. 복순이는 이미 거기 와 있었다. 물가에 쪼그려 앉아 손을 물에 담그고 있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만수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바로 알아봤다. 등이 조금 굽었고 머리엔 흰실 같은 새치가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첫눈에 그녀임을 알았다. 복순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만수 씨. 그 말에 만수는 가슴 한복판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이 마을 누구도 이제 그를 만수 씨라 부르지 않았다. 다들 만수야, 만수 형님, 만수 아재였다. 저 부름은 20살의 시간만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오랜만이네. 겨우 그 말이 나왔다. 복순이는 미안한 얼굴로 웃었다. 많이 늙었지. 만수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세월이 니만 비껴가겠나. 나도 늙었다. 복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많이 원망했지?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망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기다림, 분함, 보고픔, 체념, 미련, 고집.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아직 덜 설명되는 세월이었다. 한참 뒤에야 그는 말했다. 죽은 줄 알았다. 복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가 금세 젖었다. 죽으려고도 했심더. 만수는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봤다. 그 말 안에는 소문으로는 다 전달되지 않는 삶의 무게가 들어있었다. 복순이는 도시에서 정말 결혼했다.
공장 반장이던 남자는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고 돈만 생기면 도박판으로 사라졌다. 복순이는 공장과 시장통 식당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 남편 빚까지 떠안았다. 아이는 하나 있었지만 열병으로 일찍 잃었다. 그 뒤로는 더 버틸 힘이 없었다. 남편은 병으로 먼저 죽었고 빚쟁이들은 끝까지 들러붙었다. 복순이는 마지막 남은 월세방 보증금까지 털리고 나서야 생각했다고 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그때 떠오른 곳이 상두리였다. 정확히는 마을이 아니라 물레방아 소리였다고 했다. 젊은 날 가장 행복했던 풍경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만수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툭 내밀었다. 울지 마라. 아침부터 재수 없게. 복순이는 웃다가 결국 소리내어 울었다. 복순이가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상두리는 조용하지 않았다. 처음엔 반가워하던 사람들이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왜 왔대? 갈 데 없으니 왔겠지. 이제 와서 만수 붙잡으려는 거 아이가. 젊을 땐 차고 가더니 늙으니 고향 생각났나 보네. 가난한 사람보다 무서운 건 심심한 사람이었다. 심심한 사람은 남의 사정으로 밥상을 차려 먹는다. 만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었다. 하지만 복순이는 오히려 담담했다. 사람 입 막을 수 있나 얘. 그냥 두이소.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복순이 동생이 읍내에서 올라왔다. 이제는 제법 번듯한 양복을 입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누이 앞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누나, 여기서 뭐 하려고? 좀 있고 싶다. 뭐가 있는데? 남들이 뭐라 하는지 안 들리나? 들린다. 그러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 내가 원룸이라도 구해줄게.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내는 이제 떠돌이처럼 안 살 끼다. 내 발 딛고 설 땅에 있고 싶다. 동생은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 땅이 여기라고. 누나, 솔직히 말해봐. 혹시 그 사람 때문이가? 복순이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동생은 벌떡 일어섰다. 누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그 사람도 이제 다 잊고 산다. 괜히 나타나서 서로 힘들게 하지 마라. 마침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은 만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들어가려다 멈췄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다. 그날 이후 만수는 복순이를 피했다. 일부러 논으로 더 늦게 나가고 장터도 다른 시간에 가고 물레방아 쪽은 아예 지나지 않았다. 복순이는 알았다. 상처난 사람은 화내기보다 먼저 도망친다는 걸. 며칠 뒤 복순이는 만수 집 앞에 작은 보따리를 두고 갔다. 직접 짠 목도리였다. 낡은 손이 얼마나 애써 만들었는지 군데군데 매듭이 삐뚤었다. 그 안엔 짧은 쪽지도 들어있었다. 미안합니다. 내 마음이 늦었심더. 그래도 한 번은 꼭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심더. 만수는 그 쪽지를 읽고도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춘배 집에 찾아갔다. 내가 뭐가 그리 억울한지 모르겠다. 춘배는 막걸리 사발을 채워주며 말했다. 억울한 거 아니고 아직 좋아하는 기대다. 쉰둘 먹은 놈이 뭔 소릴. 쉰둘이면 마음도 쉰둘인 줄 아나? 마음은지 멋대로 20살 같다 70 같다 하는 기다. 만수는 대답 대신 술을 들이켰다.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한 번쯤은 돌아올 줄 알았다. 그 말은 술보다 더 쓰게 방 안에 퍼졌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다.
산에서 물이 불어나 개울이 거세졌고 마을 사람들은 논둑이 무너질까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런데 하필이면 물레방아 축이 삐걱거리며 멈춰버렸다. 상두리 사람들에게 물레방아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다. 마을의 얼굴 같은 것이었다. 어르신들은 저거 멈추면 마을 기운도 죽는다고까지 말했다. 남자들이 모여 밧줄을 걸고 나무를 받쳐도 물살이 세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복순이 어디 갔너? 복순이는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사람들 시선이 개울가 쪽으로 몰렸다. 복순이가 혼자 방앗간 옆 좁은 난간으로 가고 있었다. 낡은 지지대를 풀어줘야 물이 빠지는데 누구도 선뜻 가지 못하던 자리였다. 만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야, 거기 가면 죽는다. 복순이는 빗속에서 돌아보며 웃었다. 네, 이런 건 좀 잘합니다. 장난하나. 내려와. 만수씨. 빗소리 속에서도 그녀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내가 평생 도망만 다녔심더. 사람한테도 기억한테도 내 마음한테도. 이번에는 안 도망가고 싶심더. 그 말에 만수는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춘배가 미친놈아!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만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급류를 헤치고 복순이 쪽으로 향했다. 복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지대를 풀었고 순간 갇혀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물레방아가 큰 소리를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덜컹 철벅, 철벅, 철벅. 그러나 그 반동에 복순이 발이 미끄러졌다. 만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잡아라. 놓치지 마이소.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내가 한 번 놓친 걸로 평생 후회했는데 2번 놓치겠나. 그 말에 복순이 눈이 커졌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가까스로 둘을 끌어올렸다. 비를 흠뻑 맞은 만수는 숨을 몰아쉬며 복순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상두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젊은 날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터뜨렸다. 나는 네 안 잊었다. 하루도 안 잊었다. 원망한 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많이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또 사라지지 마라.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장면을 봤다. 복순이는 엉엉 울며 말했다. 내는 돌아올 자격도 없는 줄 알았으심더. 근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심더. 누구한테 미안하지 않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만수는 그녀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라. 이번에는 울지 말고 살아라. 내가 옆에 있겠다. 빗속에서 돌아가는 물레방아 소리가 전보다 더 크게 울렸다. 마치 오래 엉켜있던 세월이 그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6. 결말 늦게 와도 인생은 다시 핀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입도 조금씩 달라졌다. 어제까지 수군대던 사람들도 오늘은 콩나물 한 봉지를 슬쩍 문 앞에 놓고 갔다. 순떡 아주머니는 내가 괜히 말이 많았대이 하며 미역국을 끓여왔고 박씨 할매는 혀를 차며 말했다. 내가 뭘 했너? 저 둘은 원래 한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캤제. 춘배는 막걸리 마시다 살에 들리며 웃었다. 할매, 그 말은 처음 듣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했다. 와. 그해 겨울 만수와 복순이는 거창한 혼례는 하지 않았다. 면사무소에 가서 조용히 서류를 냈고 돌아오는 길에 국밥 2그릇 사 먹었다. 복순이가 수줍게 말했다. 이게 신혼밥인가 예? 만수가 코웃음 쳤다.
비싼 거 사주면 체하니까 이게 낫다. 참말로 무드 없는 사람이라. 무드는 없지만 사람은 안 도망간다. 복순이는 그 말에 웃다가 또 울 뻔했다. 둘은 만수집 뒤편 빈터에 작은 채소밭을 일구고 살았다. 아침엔 같이 일어나 장독대 뚜껑을 열고 낮엔 밭을 메고 저녁엔 평상에 앉아 멀리 물레방아 소리를 들었다. 복순이는 가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소리 참 좋네. 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제. 하지만 복순이는 알았다.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뜻을. 네 기다리며 들은 소리라서 더 그렇다. 봄이 오자 복순이는 마을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도시 공장에서 익힌 솜씨가 제법 좋아 아이들 옷도 고쳐주고 장터에 내다 팔 주머니도 만들었다. 만수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복순이가 만든 꽃무늬 반찬볼을 들고 다녔다. 춘배가 놀리면 그는 늘 퉁명스럽게 말했다. 밥 싸기 좋다.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복순이가 물었다. 만수 씨. 와. 내가 너무 늦게 왔지야? 만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늦긴 늦었다. 복순이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다. 그런데 만수가 이어 말했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 복순이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만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물레방아는 오늘도 돌고 있었다. 철벅, 덜컹. 철벅, 덜컹. 젊은 날엔 그 소리가 그리움처럼 들렸고, 중년엔 후회처럼 들렸고, 이제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어떤 사랑은 한 발 늦어 끝나버리니까. 하지만 세상엔 이상한 사랑도 있다. 너무 늦게 도착했는데도 누군가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고 있어서 결국 다시 시작되는 사랑. 복순이는 잃어버린 세월을 다 되찾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만수도 지나간 청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둘은 이제 알았다. 인생은 잃어버린 것을 전부 돌려주는 대신 그 잃어버림의 의미를 늦게라도 알아듣게 해준다는 것을. 어느 초여름날 마을 사진사가 지나가다 둘에게 말했다. 한 장 찍읍시다. 두 분 서이소. 만수는 질색했다. 아이고, 사진은 무슨. 복순이는 빙긋 웃으며 만수 팔을 잡았다. 한 장 찍읍시다. 우리도 남겨놓읍시다. 둘은 물레방아 앞에 나란히 섰다. 사진사가 말했다. 좀 가까이 서이소. 만수는 민망한 얼굴로 한 발 다가섰다. 더 가까이. 복순이가 먼저 만수 팔짱을 꼈다. 찰칵. 그 순간 사진 속엔 늦게 만난 부부가 아니라 아주 오래 헤어졌다가 겨우 다시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이 담겼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젊었다. 아니, 젊을 때보다 더 단단하고 깊었다. 세월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다. 청춘도, 아이도, 기회도,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긴 시간을 빼앗았다. 하지만 끝내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서로를 향해 돌아가려는 마음. 물레방아는 돌고, 물은 흘러가고, 사람은 늙어간다. 그래도 어떤 마음은 닳지 않는다. 그날 저녁 노을이 개울 위에 붉게 번질 때 복순이는 만수에게 아주 작게 말했다. 만수 씨, 와, 고맙심더. 나 같은 사람한테 다시 집이 되어줘서. 만수는 한참 말이 없더니 괜히 먼 산만 보다 대답했다. 니도 내한테 집이다. 복순이는 결국 울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한 눈물도 아니었다. 오래 돌아 헤맨 끝에 드디어 사람이 사람에게 닿았을 때 터지는 그런 뜨거운 눈물이었다. 멀리서 물레방아는 변함없이 돌고 있었다. 철벅, 덜컹, 철벅, 덜컹. 마치 말하는 것처럼 늦어도 괜찮다. 돌고 돌아 결국 오면 된다.